자, 두 번째 분 직접 한번 모셔볼까요?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상담에 나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좀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한계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고 네. 좀 제 문제를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해야 되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항상 제 뭐 진로나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는지 또 본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왔는지 본인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싶었는데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에 갭이 심한 M자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결국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여태 상담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 상황을 나 혼자 타개하는 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씁니다. 저를 짧게 표현하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 과다, 능력 없는 히피 성향이 될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여자로 현재 10번째 직장에서 사무 격리를 1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는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겪어 막연히 정신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공부를 못해서 곧 잊혀진 꿈이 됩니다. 전문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못하고 싫어하는데 디자인과에 들어간 이유는 광고과에서 떨어진 후 광고라는 말이 들어간 과라서 주위에서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너는 광고를 해야 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막연히 아티스트, 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때는 어영부영 과제는 했지만 졸업 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용 포트폴리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졸업 후 생계형으로 사무직 일을 했습니다. 23살쯤 국가에서 무료 운영하는 여성센터에서 1년 동안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드디어 개인 사이트가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웹 에이전시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집도 먼데 첫날부터 밤 11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입맛을 잃어 한 달 만에 4kg가 더 빠지고 얼굴에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와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개인 사이트는 3개월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잘 나온 건데 여사장님은 사이트만 보고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손이 느리고 상업적 디자인을 못하는 저에게 실망하고는 정신적인 압박을 심하게 줬습니다. 2개월도 못 다닌 채 그만뒀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인데 디자인업에 종사하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 단명하겠구나 싶어서 칼퇴하는 직장을 다녀야지 마음먹어 그 후부터는 면접 시에 야근이 있는지를 꼭 물어본 후 입사했습니다. 그 후 생계형 구직으로 대기업 계약직 2년을 영상팀 막내로 들어가 간단한 동영상 제작과 주무와 꽃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들은 계약직을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저는 2년만 버티면 된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면도 2년 후면 벗고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계약 완료 후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어서 코이카를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온라인 광고 회사 1년, 블로그 회사 1년, 재택근무, 대기업 계약 사무직 1년 반, 이때 명칭은 PMO 프로젝트 매니저 오피스였습니다. 이때는 편한 직장 생활에 정점을 찍어볼까 하는 엉뚱한 마음이 들어 위험한 수준까지 농땡이를 피워봤습니다. 이런 편한 직장에서도 나는 노예다 라는 자괴감에 시달렸으니 자유를 위한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건강진단 결과에 작은 폐결절, 폐포염 소견이 있었는데 갑갑증과 가끔 공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습니다. 잘됐다 싶어 이걸 좀 부풀려서 엄마와 남동생이 나에게 손 벌리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당분간은 약발이 잘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 보낸 시간이었고 미친 듯이 노는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재밌고 행복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축제 기획,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 현대무용으로 무대에도 서보고 사진 모델, 관체험, 히피 커플 집에서 밤새워 노래하기, 인문학 스피치, 뮤비 출연, 농성 현장에서 편지 읽기, 공동체 마을 방문, 놀이 전문가 서포터즈 등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약 완료 후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으므로 1인 기업 소망 활동을 하며 또 6개월쯤 보냈습니다. 이때가 진로 관련 두 번째 좌절감을 맛본 시기입니다. 소셜웹에서 유명하신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돈을 쫓지 않고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진 분으로 저분과 함께하면 내 재능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디얼과 휴먼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숨지 말고 실명을 걸고 자신의 브랜드를 쌓아나가기, 연약하게라도 일단 시작하기, 본인이 가진 콘텐츠를 나누는 모임 운영하기 등에 동의하여 매주 이야기 모임을 6개월쯤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리더라면 질색하는 내가 이걸 왜 하나 싫기도 하고 부담됐지만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흥미로워하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쯤부터 다양한 사람을 만나 노는 일에도 시큰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쁜 나이고 어딜 가나 환영받지만 나이가 들고 제대로 된 내 컨텐츠도 없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어색해질 것 같은 강박이 시작되어 재미있게 놀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던 중 2015년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취직했는데 바로 위에 목소리 큰 여자 팀장이 매뉴얼 만빵의 휴머니스트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데려온 아이디얼 에이전트로 예상되는 국장님이 복지관 같이 운영되는 그곳의 낡은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싶어 했고 그 일을 저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국장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여자 팀장님의 파워 싸움에 저는 눈엣 가시로 찍혀 여자 팀장님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한글 파일로 그럴듯한 문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보내는 답답한 그쪽 세계 일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고 여자 팀장은 그것도 못하냐며 저를 무능한 인간으로 깎아내리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가관이었습니다. 이때는 잠을 충분히 자도 회사에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졸려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 기면증에 걸리겠다 싶었고 팀장의 방해에 하려던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개월 반 만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이상하게 책을 3페이지도 못 읽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가 자꾸 아프고 힘들어서 멘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에게 ADHD 증상이라고 임하고 치료를 위해 비타민을 공부해 복용하고 인터벌 달리기와 타바타를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약에 의존하고 싶진 않아서 그건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지금도 몸 관리를 안 하면 팔저림이 위험 신호처럼 시작되고 몸이 굳어 뻣뻣해지는 증상 때문에 운동이나 지압 등의 시간을 매일 할애합니다. 집이 어렵다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공백이 많습니다. 컬처가 높은 것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그럴 때는 주로 뭔가에 빠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뇌 관련 책은 모두 읽으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둔다든지 1년간 몸 건강 비타민, 자세, 지압법, 체질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제 몸으로 테스트해본다든지 조커의 동영상과 사진을 편집해 정리한다든지 20대 중반에 융의 인간과 상징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자고 꿈을 꾸면서 꿈 일기를 쓰고 내 상태를 분석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삿짐 센터에 격리로 일하고 있는데 칼퇴해 집 근처여서 잠도 더 잘 수 있고 몸 관리도 할 수 있고 사비도 안 들고 종종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회식도 없어서 견딜만은 합니다.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어서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작년에는 염증성 여드름과 만성 통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체질 상담을 받으며 돈과 시간을 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였고 올해 자궁근종 수술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요양 중이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이대로 살면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동생과 조카, 엄마를 잘 보살피는 임무에 충실하자고 마음을 다잡기도 해보고 빅터 프랭클린의 로고 테라피를 떠올리며 지나온 삶에 의미를 부여를 해봐도 정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조짐이 자꾸 와서 두렵습니다. 이런 고민을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말해봤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문 지 오래입니다. 셜록 황, 살려주세요. 제 문제는 무엇이고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엄청 긴 사연이셨죠? 네. 원래 제가 받은 사연은 이거보다 2배였습니다. 네. 제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고민도 있으시고 문제를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사연을 읽으니까 어쩌면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라는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본인 사연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끈기가 없고 금방 잡을 바꾼 것 같아요. 끈기가 없다. 왜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좀 되게 예민하고 남들은 그냥 회사 생활 뭐 제 친구들도 뭐 다 뭐 10년 15년 이상 해서 뭐 그렇죠. 과장되고 그런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힘들잖아요. 저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닌데. 그럼요. 다 그거를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디면 몸이 아파요. 병명도 참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는데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 공부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 안 하면 팔저림 위험 신호 온다고 생각하고 자궁건정 수술도 했고 제가 참 그러네요. 몇 군데 직장을 거쳐가신 것 같아요? 10군데 지금 10군데. 11번째 직장. 11번째. 아르바이트 빼고요. 아르바이트 빼고요. 네. 11번째 직장. 네. 네. 처음에 그러면 일을 시작한 거 어떤 일인지 기억은 하세요? 맨 처음에 디자인과 졸업했을 때는 네. 뭐 제대로 뭐 포트폴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그냥 뭐 사무직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을 잠깐 하다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웹 에이전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런 거였거든요. 되게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 때도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 그렇죠. 그쪽도 좀 되게 독특한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규모는 작았지만 되게 아트적인 그런 아트적인 사이트를 그래서 부분도 있었고. 네.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왜 몸이 망가졌어요? 야근이 너무 심하고 야근이 너무 심하고 그냥 하는 일이 제가 원하는 거를 전혀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때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걸 하려면 그냥 너는 그냥 혼자 아트해야지 그거를 그런 아트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다 그냥 하는 거는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냥 완전 뭐 기계에 뺏기고. 예. 그게 카피 앤 페이스트.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또 되게 못해요. 느리고 느리고. 못하고 네, 그럼요. 그런 그 손이 예. 다르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 아 그럼요. 그럴 때는 무념무상으로 거의 도 닦는 심정으로 해야지. 그거 하면서 자기가 의미 붙이고 의미 찾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특성을 나타내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셔도 돼요. 그럴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생계형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야 되고 의미가 없으면 어떤 아무리 편한 일을 해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진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해도 별로 그렇게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참 희한한 인간이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너리니? 네, 그리고 혼나기도 많이 하고 너는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죠. 네 맞아요. 여자 선생님 너무 기대가 컸나 봐요. 그냥 혼자 그렇죠. 사이트를 보고 오, 이 글도 사이트 잘 쓰고 그렇죠. 글도 잘 쓰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럴 때 사실은요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는 인식이 있으시면요 반복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일을 시킬 때는 이거를 꼭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돼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는 때때로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요 이렇게 치고 있어봐요. 처음에 칠 때는 약간 이게 이상한데 조금만 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있어가지고 엄청 이게 재밌어져요. 네, 친구들이랑 지우개 뭐 이렇게 포장하는 그럼요. 그게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반복적인 건 싫지만은 이 반복적인 거를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때는 그걸 견디면서 잘해요. 그럴 때는 밤을 꼬박 새워도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본인이 자기를 알았다면 그때 했을 텐데 그럴 때 본인은 그 여사장님한테 저한테 지금 기대가 있었던 거는 참 감사하지만은요 제가 이거를 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기다려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 이야기 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실은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보다는 일단 처음에 본인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아세요? 출근하는 첫날 11시까지 일한 게 본인이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침대에서 거기 소파에서 주무시고 여자들은 그래도 11시에 보내준데 저는 집에 가면 막 12시 반 막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는 게 본인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나와요? 그럼요.
저 회사에서요? 네. 한 달 안 다니고요? 한 달을 다닌 게 아니라 첫날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내가 있을 게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때는 제가 되게 원하던 회사를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11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군요. 그러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사실 아트적인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거의 예술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스스로 예술가라고 한 번도 규정을 하거나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네. 본인은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벌면 내가 좀 더 잘 살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자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기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이, 훌륭하세요.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려고 또는 그거를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자기를 규정하려는 건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뚜렷한 이미지로서 다가오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너무 형편이 없고 찌질하니까, 또는 내가 그런 상상을 하면 그건 나에게 사치일 수도 있어. 그럼 뭐해? 나는 상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살아야 돼. 본인 나름대로 누구도 본인한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생각만으로 본인이 지냈던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거. 그러니까 그때도 대학교 때도 그 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네. 그냥 아이디어 같은 거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평가는 많이 받았어요. 아이디어는 좋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좀 좋아하고. 그렇죠. 좀 그게 본인이 상당히 독특하고 남다른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네. 엉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내 생각을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고 표현을 해서 뭔가 아트적인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들었어요. 디자인 그런 책 같은 거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데 가서 혼자 막 보고. 주말에 가서 그런 그렇죠, 거 막 그렇죠. 보고 그런 걸 엄청난 희열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트렉트 그런 전시회 같은 거 네. 가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네. 막 그런 미술 같은 거 뭐 보러 가서 네. 우리 막 사장님이랑 막 얘기도 하고 네. 좀 그냥 그렇게 뭔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거를 집은 어렵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을 하면서 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웹을 배워서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잘 하신 거예요. 웹을 나름대로 배우신 것도 또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면 취직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예술적인 감각을 좀 더 수련시켜 가지고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하기는커녕 기계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 30살 한 초반 중반 언니들 다 막 몸이 망가져 있고. 그렇죠.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계속 이 일을 하면.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안 물어봤어요? 뭘요? 언니는 이 일을 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때 30대 초반이면 그 언니들은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했겠죠. 그죠?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면 1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어요? 라고 혹시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지금 거의 중노동에 실다니는 노예 노동을 10년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당신은 노예 노동을 10년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10년의 노예 노동을 견딜 수 있으셨어요? 이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본인이 같은 노예끼리 지금 본인은 신참 노예고 또 옆에 있는 분은 10년 된 노예인데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었으면 그거는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이게
뭐 어떤 분야에서의 꼭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대기업은 안 그러냐? 뭐 S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본인도 알죠, 그죠? 네. 그래서 밤을 새서 일을 하는데 그게 노예 노동과 마찬가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 노동 자체는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거나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예술적인 것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들어가서 금방 알았죠, 그죠? 네.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되게 디자인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디자인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디자인업을 못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왜 메이전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업계에 네, 있는 업계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디자인과 나왔으니까 제 주위에도 다 취직을 했을 친구들, 거 아니에요. 취직한 사람들. 네, 근데 다 야근하고 그런 게 그냥 다 일상인 거예요. 그럴 때 한 본인이 사람도 있었고. 혹시 그 업계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또 잘한다는 사람,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업계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진짜 그 업계에서 몸값이 높거나 그 업계에서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듣거나 보거나 한 적은 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럼 그 업계에서 내가 10년을 하면 저렇게 거의 할머니가 돼버린 30대 언니처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네요. 네. 그럼 본인이 그 업계에 들어가서 처음에 내가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디자인으로 지내겠다라는 그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면서 온전히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차선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예술가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건 뭐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만이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건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으니까 자선책을 택하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운명적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세요. 그 말은 사실 본인이 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절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거를 나름대로 잘 포장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보다는 막연히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선책을 찾아가는 거는 거의 자살하는 길을 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인생을 포기한 듯한 마음으로 이분은 사신 것 같고요. 중학교 때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점수에 도저히 그걸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조차 하지 말자, 꿈도 꾸지 말자 라고 포기하는 그 패턴이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술가적인 나의 재능을 발휘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술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노예로 살아. 그러면 나도 노예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긴 싫은데. 이래서 본인은 그래도 거기에 지내보려고 노력하셨죠? 네. 1개월, 2개월? 자, 거기서 본인이 뭐 여사장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압박을 하더라도 거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냈으면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지금 성격이면 지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예민하고 예민했죠. 상처를 너무 잘 받았어요. 상처를 엄청 받았죠. 네.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에 로맨 성향까지 있으면요, 자기한테 사실은 스스로 사장님께 너무 미안해, 내가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나는 돈값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사장님 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되게 똑똑하고 그런데 네. 자기도 그런 좀 상처가 많고, 그래서 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를 알고 인지를 있어요. 하는데 자기도 그거 제어를 잘 못하는 제어를 분이었어요. 못하는, 그분도 거의 비슷한 M자형에다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독가스에 타격을 받아서 2개월도 못 버티고 네. 나오게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본인인 그런 힘든 거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를 반복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한 직장. 편한 그러니까 제가 직장. 찾는 첫 번째는 야근 없는 거, 뭐 집 근처. 그렇죠. 그게 저의 그 구직의 조건이었죠. 네, 맞아요. 본인이 그럴 때 그러면 본인은 편하게 일하는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를 혹시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항상 생활은 원래 힘들어요. 네. 편한 노예나 그러니까 아무리 빡센 노예나 그러니까 예. 그 마지막에 되게 막 엄청 편한 직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편한 놀고. 직장. 맨날 놀고. 근데도 나는 노예다. 맨날 그래서 예. 그 1인 기업으로 이렇게 뭐 나만의 컨텐츠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전에도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찾아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음흠.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독립을 계속 꿈꿨거든요. 마음으로는. 네. 근데 딱히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문학적인 거나 나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근데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거를 못 찾았어요. 계속 그런 소망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블로그 활동도 하고 본인이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한 활동은 중구난방이었다라는 거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논 거고요. 저거는 활동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거 말고. 저거 말고 모든 예를 들면 취업 활동을 한 거나 네. 그거를 본인은 이제 사실은 생계형 구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계가 바탕이 돼요. 그렇지만은 아이디얼리스트는 생계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어야지만 노예 생활에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요. 그럴 때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했을 때 나는 무엇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뭔가 나의 독특함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23살 때 이미 12년 전에 본인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게 보통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블로그 활동이든 웹페이지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수없이 많은 성공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그냥 한 길만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길만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예로서 한 길만 꾸준히 가면 더 긴 길을 오랫동안 다닌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노예에서 탈출해야 되면서 정작 자기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본인이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고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본인이 3개월 정도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가지고 본인의 개인 사이트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그 개인 사이트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했어요? 이용 뭐 별로 안 이용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뭐 블로그에 블로그에 글만 났어요. 내가 아주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럼 거기 누가 사니?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살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0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그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나쁘끄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만든 건데
그렇죠. 10년 동안 빈집으로 나눴으니까 폐허라고 그래요. 그럼 폐허.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되게 아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딱히 뭐 본인의 안타까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요. 본인이 만든 그 사이트를 그 노예가 되는 회사에 취직한 그 순간부터 폐허로 내버려 뒀다는 데서부터 본인의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사이트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광고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탐색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를 내팽개치고 노예 노동자로서 나의 존재감을 설정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본인이 가장 먼저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럴 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밤 11시 12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을 돌봐요. 그럴 때 아까 내가 들어가서 본인의 개인 시간을 조금이라도,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밤을 새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일을 누가 컨트롤 할 것인가, 그리고 일을 하는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달렸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노예 노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그 일을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건 주인님이 결정해요. 그래서 일을 던져주면서 이거 내일까지 끝내, 또는 일주일 후에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예는 충실하게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람은요, 일주일 안에 끝내 하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일을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마무리는 안 시키죠. 그 대신 이제 일주일이 되는 전날 밤에 마무리를 시키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거는 똑같은 노예 환경에서 이런 걸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용소에서 있는 죄수들에 대한 소설을 좀 많이 읽어보면요, 이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어떤 죄수들은 빨리 죽고 어떤 죄수들은 끝까지 살아남는가. 솔제니친의 그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서요, 내가 혹시 이 수용소에 갇힌 죄수의 상황이 됐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본인이 저런 웹 에이전시에 일하는 그 노동자와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기본은요, 본인은 수용소 간수인 저 여사장님과 나와는 주인과 노예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빨리 자기 역할 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 거는 노예에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노예에서 탈출을 하려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탈출해도 굶어 죽으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이 수용소예요. 적어도 잠은 재워주고 일용할 양식은 주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더 뚜렷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죄수가 탈출을 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수용소 담만 넘어가면 내가 탈출한 거고 살 수 있겠지 생각하는 죄수는요, 수용소 넘어갈 때 총 맞아 죽거나 담을 뛰어넘자마자 총 맞아 죽거나 조금 도망가다가 사냥개한테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겠죠. 그 뭘 갈고 닦아야 되죠? 네, 나가서도 살 수 있게 체력도 키우고, 네. 그다음에 뭐 기술도 연마하고, 그다음에 돈도 모아놓고. 돈도 모아놓고. 네, 아직 수용소 재수가 돼본 적이 없는데 일단 쇼생크 탈출, 네.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용소 간수와 소장의 일단 신임을 얻었어요.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수용소 간수와 소장의 신임을 얻어서 얘는 필요한 애야, 얘는 믿을 수 있는 애야 라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영화에서는 본인이 은행가로서 지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노예 상황에서 수용소에서 탈출하면 무조건 담을 넘어야 되겠다, 이 담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리,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진짜 재수 맞지? 간수 맞지? 확인을 분명히 해. 그래서 사실은 초생크가 탈출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더 이상 자기의 무죄가 증명이 되거나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때 진짜 탈출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그 후에 10년 동안 12년 동안은요 본인이 피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건 알죠. 지금은 그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좀 더 편한 데를 찾거나 내가 이런가 하면 막연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중간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서 본인이 피하고 있지만 너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피하는 거를 자기가 인정하기 힘든 그 스트레스를 본인이 신체가 대신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끊임없이 나타난 거야. 그거를 진짜 확실하게 10년 이상 본인한테 끊임없이 경고를 줬어요. 본인은 끊임없이 그걸 또 부정해요. 그리고 그 신체가 주는 경고마저도 도망가는 또 변명으로 사용을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거는 다 아시죠, 그죠? 이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박사님은 내한테 지금 아픈데 지금 소금을 상처에 지금 내가 소금 뿌린 거 맞죠? 아니 저도 알아요. 계속 도망간 거.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뭐 1인 기업 되게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는 거는 되는데 뭐를 하는 기업이시고 싶으세요? 1인 기업 뭘 하는 기업일래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팔아요? 네. 그럴 때 니는 그러면 얼마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니? 예, 저는 12년 동안 삽질을 했기 때문에 삽질의 인문학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콘텐츠를 팔 수 있는데요. 팔릴까요? 아니 근데 디자인을 해서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조금 그럴 자신이 없어요. 누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디자인 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네, 펑펑 우셔도 돼요. 이게 본인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본인이 캐치 못한 삶에 있어서 어쩌면 알았어야 되는 비법인데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똑같이 쇼생크 탈출 영화에서도 그거 다 알려줬는데 이번 테니스 위치 하루에서도 다 나왔는데 그럴 때 본인은 아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마지막에 던졌어요. 본인이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럴 때 지금까지 1시간 정도 상담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본인은 항상 자기가 뭔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힘들다 생각하면 도망가는 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거에서 즐겁다는 생각이 안 들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의 놀다시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는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먹기 싫어서 굶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뭐 거의 그런 심정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이럴 때요 본인이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고통끝 행복 시작 이런 정답과 같은 뭔가가 있을 거고 그거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돈만 많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라고 믿는 심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장 리얼리스트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요 아이디얼리스트의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컬처가 만빵인 그런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 상당히 참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재능도 있었어요. 본인이 나름대로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참 창의적인데 지금까지 본인이요 나름대로 참 미치게 열심히 일했는데 보세요. 집이 어렵다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공백이 많고 하지만은요 본인이 12년 동안 지내면서요 이래저래 쉰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돈을 벌었죠, 그죠? 네. 네, 그런데 끊임없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 본인이 뭐 집안을 엄청나게 이렇게 세울 만큼 돈을 벌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안 형편이 어렵고 본인이 크게 뭐 대단하게 집안에 돈 보태준 거 없어요. 없죠? 본인도 알죠?
근데 진짜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라는 생각이 더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장 찾는 첫 번째 조건, 집에 가까울 것. 왜?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랬을 때 참 역설적으로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없게 해줬다고 생각되는 가족이고 가족 환경이면요, 과감하게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와의 자신을 단절하는 의미에서 20살이 넘으면 집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직장 취직하면서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건 꿈도 못 꿨죠, 그죠? 왜 못 꿨을까요? 집을 나서려니까. 그러면 조그만 월세라도 내야 되고, 이 원룸이라도 얻으려면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요. 그 돈이면 가족이 좀 더 낫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요. 집을 나가면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많았어요. 그러게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도망치면 우리 주인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자유를 찾는다고 본인은 하지만은, 그거는 스스로를 더욱더 노예의 사슬 속에 가두어 놓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는 거가 너무 의미가 없어서 별로 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왜 그러니까 제가 막 가족들 막 엄청 챙기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저는 거기에라도 이 의미 부여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도 이렇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요, 가족을 챙기고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바꿀 수 있으면요, 참 좋고 훌륭한 일인데요. 본인이 지난 1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집이 어렵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했거든요. 10년 전에 집안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는 거 본인 알죠? 그거는 본인이 게을러서 아니고 본인이 집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본인 집이 나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가족은 그 나쁜 상황을 연명하는 상황이 되지, 변화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본인한테 되게 잔인한 이야기인지 저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고 싶어요. 오늘 상담을 더 안 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 지난 10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했냐 하면,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 동생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버나 안 버나 그 가족은 항상 별 차이 없어요. 본인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번 돈이 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게 한계에 더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인.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그래도 내가 가족들 그래도 이렇게 보살피는 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냥 그런 게 다 그냥 산산조각 나는 그런 지금 그런 기분이니까, 내가 뭐 인생에서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맞아요. 게 이제는 네, 마지막 맞아요. 남았던 그것마저 사라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분노를 막 조절을 못해서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저도 막 놀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막 괴물같이 막 화를 내지 막 이러고. 그럼요. 근데 그게 가족들한테도 안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더 나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제 더 살기가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상담이 끝마치면 중간에 진짜 여러분도 좀 답답한 것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한 세션에 오래 상담을 하면 당사자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 사연 자체도 헷갈리거든요. 적어도 지금 본인 이
지금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어떤 심리 상태고 어떤 걸 경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 또 이미 뭐 WPI를 아시는 분 또는 저희 상담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이분의 살 길이 어디에서 어긋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 본인은 그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니까 사연은 사실 한 번만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왜 한 번만에 될 상황이었으면 이분이 12년 동안 본인이 그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사연을 읽어보면 그분이 왜 고집스럽게 이렇게 반복해야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분을 얽매는 가장 큰 사슬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착한 딸로서 또 든든한 이 집안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자식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무감, 또 본인 나름대로 역할을 규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 같은 삶을 더 만드는데, 근데 그 노예는 본인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려고도 노력을 했지만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쩌면 족쇄를 스스로 채운 그 일을 지금 이분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안 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본인 상담한 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해결해야지 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진짜 네. 본인이 먼저 몸이 병이 도져가지고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동생과 조카, 엄마를 잘 보살피는 임무를 충실하고자 마음을 다짐는데요. 왜? 엄마, 여동생, 조카 안 보살펴도 그분들 나름대로 살 거거든요. 본인이나 잘 보살피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 제가 진짜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일단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여동생, 조카, 엄마를 보살피는 게 본인 임무예요. 본인 그동안 삽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요,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요,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삽질을 하면서 그 삽질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었고, 조금이라도 지금 부모와 동생과 조카를 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거에서 조금이라도 삶의 의미를 찾았을까? 그렇게 도망쳤을 때 내가 도망쳤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도망친 곳에서는 또 무엇을 찾았는가,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지난 12년의 삶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자기를 근근히 견뎌오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좀 그렇죠. 이렇게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느낌을 가졌고, 거기서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좋았을 때를 적으라는 그렇죠. 거죠. 좋으면서 자기를 느낄 수 있을 때. 네, 적어볼게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다음날 이 시간 전날까지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물었던, 저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맞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이 지문과 같아서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생김새 역시 모두 다릅니다. 황심소는 그동안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김새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대신 생긴 대로 살아도 나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황심소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보세요.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에 황심소 골뱅이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더 좋은 방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